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품질관리 기술사 대비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품질관리 기술사 대비 통계적 품질관리 제11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자료 1관리는 제39강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해설자료 1-4로서 2018년도 두 번째부터 2021년도까지의 문제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 여섯개 주요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방법 3가지 설명하시오. 이런 9장에서 신뢰성 설계 기술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우발 고장기가 시입할 주요 고장 원인 5가지와 적절한 조치 이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는 그 9장에서 고장률 패턴별 고장 대책을 참고하면 되는데 5가지 또 조치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 다시 해보면 초기 고장기는 감소형 고장률이 해당되고 고장 원인은 설계 오류와 설계 검토 디자인 리뷰 오류와 설치 오류와 초기 이동관리 오류와 시운전 오류 초기 운전 미수 약점 개선 미흡 등의 원인이고 대책은 디버깅과 버닝 디자인 리뷰와 보전 예방 메인터넌스 프리벤 설계와 초기 이동관리 시운전 등의 대책입니다. 우발 고장은 콘스턴트 펠리레이트로서 일정량 고장률에 해당되고 고장 원인은 설계 한계 초과 진동 충격 운전 미수 보전 미수 등의 원인입니다. 고장 대책은 설계 한계 변경 정상 운전 계획 사후 보전 예지 보전 계량 보전이 대책입니다. 마모 고장은 증가형 고장률 인크리싱 펠리레이트 증가형 고장률에 해당되고 이거는 원인은 마모 피로 연로와 전류 연로 등의 원인입니다. 고장 대책은 예방 보전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시험에는 관측 중단된 자료를 갖는 특징이 있다. 다음 물음입니다. 보시오. 실제 관측 중단된 데이터를 설명하시오. 두 번째, 아래 데이터는 컴프레셔 부품의 고장 시간을 나타낸다. 플러스 표시가 있는 자료는 관측 중단된 자료를 나타낸다. 카플란 마이어 법에 해당되는 PL법 이용해서 신뢰도 함수를 추정하시오. 부분 고장 시간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표시된 것이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군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측 중단된 데이터입니다. 카플란 마이어법이라 해서 이거 PL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는 생존 분석입니다. 관측 중단된 데이터는 생존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완전한 데이터와 관측 중단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완전한 데이터는 관측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한 데이터고, 즉 이 경우는 고장이 난 데이터고, 관측 중단 데이터는 어떤 이유로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확한 생존 기간을 알 수 없는 데이터다 하는 겁니다. 카플란 마이어법에 의한 신뢰도 추정은 RT가 신뢰도 함수고 그 N은 이제 T 시점에 있어서 관측 대상 개수가 됩니다. N이. 그 NT는 T 시점에 생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N이 총 데이터가 이제 10개로 관측이 됐는데 T 시점에서 생존 개수는 요 관측 중단된 요 개수가 4개라서 이게 4가 되어 보여진다 이겁니다. 이게 RT가 생존 확률이기 때문에 N겸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6 플러스 이거는 관측 중단 시점에서 볼 때 36시간, 6시간 경과하여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결함이나 불량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풀프로프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풀프로프 시스템의 주요 장치인 접촉식과 정수식과
동작의 스텝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1장에서 2013년도 프린트 중에서 문제 8의 실수방지책에 이것과 관계됩니다. 풀프루프 방법 분류로 분류 1에 또 분류 2가 있습니다. 분류 1에는 설정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식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 형상의 차이나 치수 차이에 의해서 금지 장치에 접촉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상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정수식은 일정한 수가 있듯입니다. 일정한 횟수의 동작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규정된 횟수 동작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을 금지한다 하는 방식입니다. 동작의 스텝 방식은 일정한 동작으로 작업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표준 동작에 미스가 있을 경우에 이상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또 분류 2로서는 규제 기능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규제식은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기계를 정지시킨다든가 해서 작업의 진행을 정지시켜버려서 연속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식은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정보를 부자 소리나 빛 전멸에 의해서 알리도록 해서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수명을 결정하는 시험 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사용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시험을 가속 수명 시험이라고 한다. 가속 시험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속 수명 시험 스트레스 부과 방법으로서 가속 시험 수명 시험은 전압이나 온도나 진동, 압력 등 제품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스트레스 수준을 실제 사용 조건보다 열악한, 즉 가혹한 조건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고장자를 얻고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수명 관련 특성 추정에 사용됩니다. 가속 수명 시험은 스트레스 인가 방법에 따라서 일정형인 콘스턴트 스트레스 ALT로서 CSALT, 계단형 스텝 스트레스 ALT인 SSALT, 점진형인 프로그레시브 스트레스인 PSALT가 있습니다. 일정형은 몇 개의 스트레스 수준을 선택해서 각 스트레스 수준에 적합한 시험품 수량을 할당해서 시험하는 방식이고, 계단형인 경우에는 모든 시험품에 대해서 낮은 단계 스트레스 수준에서 시작해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또는 일정 수의 고장 발생 후에 고장나지 않는 전 제품을 또 높은 단계 스트레스 수준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걸 말합니다. 점진형은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 수준을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시험으로 선정적으로 증가하는 경사형, 즉 이건 램프 스트레스 ALT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울렛 ALT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사형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경사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IATF 16949와 VDA 핵심 도구로 활용되는 FMEA에 대한 7단계 접근법 설명하시오. FMEA에 대한 7단계 접근법으로서 IATF와 VDA에서 말하는 7단계는 계획 및 준비,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결함 분석, 리스크 분석, 최적화, 결과 문서화, 이게 7단계입니다. 그래서 VDA는 이거 독일 자동차 협회를 VDA라고 합니다. 그다음 7번 문제. 신뢰성 설계 고장 예방 기법 중에서 SCA, 스닉 서킷 애널리시스, TAF, 테스트, 애널라이즈, 앤드 픽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SCA 서킷, 스닉 서킷 애널리시스 SCA 이거는 제품에 의도하지 않는 시그널 경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애널라이즈 앤드 픽스, 이거 TAF는 제품의 신뢰성 부족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입증하기 위한 제품 시험을 말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루크, 휴먼 에러 6가지 종류 설명하시오.
루크 휴먼에라 여섯가 종류는 첫째 인간공학적 설계로, 두 번째 제작회로, 세 번째 검사회로, 네 번째 설비와 보존회로, 다섯 번째 운전과 조작회로, 여섯 번째 취급상회로입니다. 그리고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 요인에는 정신이완, 착오, 생략행위, 억측 판단, 미숙련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루크 휴먼 에서 이런 거는 뭐, 공부를 안 하면 좀 어렵겠습니다. 이걸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암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암기법을 이용해놨습니다. 그다음 9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획득한 수명 자료를 어떤 수명 공부에 적합적일지를 판정하는 다음에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째, 앤더슨 다린 검정, 그다음 케이스, 즉 고르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이거는 정규성 검정 또는 적합성 검정에 해당되는 검정법들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정규성에 따르는지 검정입니다. 이거는 또 정규성 검정이나 또는 적합도 검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설은 기무가설 H로가 해당 데이터가 정규법을 따른다. H1은 해당 데이터가 정규법을 따르지 않는다 되고, 검정 통계량의 AD 검정은 이거 좀 복잡합니다. A제곱이 검정 통계량인데 A제곱이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괄호 1 마이너스 n 한 값에다가 꼬박이 시그마 2i 마이너스 1한 값에다가 꼬박이 ln ft ln fy에다가 플러스 ln 1 마이너스 f y n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돼가지고 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KS라고 해서 고르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이라 해가지고 이건 이제 검정 통계량이 또 D로 쓰고 맥시멈 그 i가 1보다 크고 n보다 작다 해서 fy이가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n분의 i 마이너스 1로 구한 값과 또 n분의 i 마이너스 1로 해서 구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fy로 해서 구해지는 값, 이 두 개 중에서 최대값 최대값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n은 데이터 수고 fy는 누적 분포 함수가 됩니다. 판정은 검정 통계량 값이 이 검정 통계량입니다. 이거 검정 통계량 이런 값들이 표에서 주어지는 값보다 크게 될 때 유의하다, 즉 H제로 기하기다 라고 결론합니다. 참고로 미니탭에서는 또 정규성 검정으로 이거 AD와 RJ 그 KS 세 가지가 있는데 이 RJ라는 거는 이걸 그 리안에다가 조인을 해가지고 두 문자가 RJ입니다. RJ 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뭐 아주 독특한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공식, 굉장히 어려운 공식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논문에 나온 거를 소프트웨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일반 뭐 논문 해가지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논문, 전문 분야 논문,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거. 아무튼 이거 세 개 있다는 건데 이게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게 25점짜리로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올 확률도 없잖아. 있다 봐가지고 잘 좀 봐둬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 10번 문제입니다. 계제 능력 지수 CG와 설비 능력 지수 CM 평가 방법 선출식 설명하시오. 계제 능력 지수 CG와 설비 능력 지수 CM은 계제 능력 지수 CG는 CP의 5분의 1입니다. 그 CP라는 게 600편집자분의 SV만 SL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분의 1을 하면 되겠고, 설비 능력 지수 CM은 CP 값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겁니다. 이제 결과 정리하면 8시그마분의 SV만 SL이 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CG, CM 요 값을 CP로 환원을 해가지고, 그 CG에다가 5를 곱하고 CP로 환원을 시키고
CM에다가 3분의 4를 곱해가지고 CP로 환원시킨 다음에 CP에 의거해서 공개능력 평가를 합니다. 등급 평가를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 10만 킬로미터의 제품이 있다. 다음 물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품 수명은 지수법을 따른다. 첫째, 회원 보증기간 3만 킬로미터 동안에 고장 없이 잔존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두 번째, 제품 클레임 비용이 보증기간 동안에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클레임 비용을 50% 절감하기 위한 제품의 평균 수명 구하시오. 1항은 9장에서 시혜발과 지수부 중에서 예제 9.4와 관계되고, 또 요 2항도 시혜발과 지수부 중에서 예제 9.4와 관계돼 가지고 문제가 응용되면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 이제 2항인 경우에 FT가 3만일 때는 1-R T가 3만일 때가 되고, 이제 요 신뢰도는 그 E의 마이너스 MTBF는 T승이 돼가지고 식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MTBF 요거는 이 경우에 10만, 그 다음에 T는 3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이것이 이제 1 마이너스 2의 0.3분의 1 돼가지고 요거 0.255가 됩니다. 클레임 비용 50% 감소, 이것은 그 F 누적 고정 확률 FT 3만일 때가 위에 0.255가 났는데, 이거의 절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0.125가 되고, 그 FT 3만일 때의 식이 1-2 MTB분의 3만, 이것이 0.125가 돼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MTB를 구하면 21만 6,294km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KSQ ISO 24153의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설정 8항, 그리고 일반 샘플링 상황에 적용되는 랜덤 샘플링과 랜덤화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KSQ ISO 24153에 해당되는 규격 내용인데, 이제 8항에 일반 샘플링 상황에 적용되는 랜덤 샘플링 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보건 랜덤 샘플링이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구간에서 우선 랜덤 정수 K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K의 그 n개 값이 획득될 때까지 기억을 반복한다 입니다. 비보건 랜덤 샘플링은 1부터 n까지 구간에서 랜덤 정수 K를 생성하고, 랜덤 정수 K의 값이 그 이전에 생성되지 않았음을 우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정수 값이 중복이 이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값을 저장하고 또 중복되면 버립니다. 그 n개의 상이한 K 값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억에서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연속 샘플링 계획을 위한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각 단위에 대해서 랜덤 실제값 U를 생성합니다. 단 U는 0과 1 사이에 대한 있는 값입니다. U가 F보다 작거나 같으면 샘플 검사를 위한 다음 단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F 값은 정수의 역수로 규정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재값 단위가 나올 때까지 기억 니은을 반복한다 하는 것이 바로 3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층별 랜덤 샘플링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NI 크기 층으로 구성된 로드에 대해서 각 층 I에서 NI 크기의 단일 랜덤 샘플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초기의 크기를 알 수 없는 로드에서 단일 랜덤 샘플링, 또 비보건 순서와 단일 랜덤 샘플링, 군집 샘플링, 크기 비례 확률 랜덤 샘플링, 다단계 샘플링 등이 이제 계속 규격에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규격을 인터넷 통해서 규격을 확인해 가지고
이 사례까지 보면서 하면 이해가 바랍니다. 그다음 2021년도 SKG 교육기준문제 프린트입니다. 일부 문제로서 두 개 열처리를 하면서 측정한 인장 강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그 F 분포와 또 T 분포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측정 데이터로서 그 A 라인과 B 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평균 표준 배차란이 있고 빈칸입니다. 첫째, 두 개 라인의 모분산에 대해서 유의수준 5% 등분산 검증하시오. 두 번째, 두 개 라인 간의 인장 강도 A라인 모평균이 큰지 유의수준 알파 5%로 가설 검증하시오. 세 번째, 두 개 라인 간 인장 강도 모평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뮤A-뮤B의 추정치에 대해서 신뢰 수준 95% 구간 추정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 모분산비에 관한 검증 및 추정 중에서 예제 5.14를 통해서 두 모분산지 검증 이걸 참고하고 그 다음에 2.2에 두 개 모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 및 추정 중에서 식물원자고 식물도적의 미지이고 같을 때의 검증 및 추정 부분을 또 참고하고 식마위원자고 식마도자고 미지고 같지 않을 때의 검증 및 추정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먼저 등분사인지를 확인한 후에 두 개 모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 추정한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훤하게 알고 있는 건데도 이게 계산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훤하게 알고 있는 건데도 이거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등분산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검증 추정을 또 차이에 대한 검증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서 다변량 관리도 중에서 Z 관리도와 T 제곱 관리도 용도 설명하시오. 이는 이제 QM편의 15장에서 이제 용어 중에서 용어 시구에 T 제곱 관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 이제 T 제곱 관리도는 되고 그 다음에 Z 관리도 이것은 ZMR 관리도가 있습니다. 이건 미니탭에서 제시되는 관리도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로서 Z 관리도는 각 데이터의 점 ZI를 우선 구합니다. ZI는 이제 XI에다가 뮤I를 뺀 것을 시그마 나눈 식에 의해서 ZI를 구한 Z 관리도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XI는 그 I군의 관측지고 뮤I는 I군의 평균이고 시그마는 그룹의 표준배차입니다. 그 MR 관리는 각 데이터 점 알라에 대한 각 그룹의 ZI가 이동 범위에 대한 관리도입니다. 무빙 레인지 두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라인의 이동 범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중심선 및 관리 한계입니다. Z 관리도는 중심선은 공정 평균을 나타냅니다. Z 관리도의 경우에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중심선은 항상 원점에 위치합니다. 관리한 LCL은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관리하는 항상 -3에 위치합니다. 관리상어는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관리상은 항상 +3에 위치합니다. 그 MR 관리도 이것은 중심선은 그 이동 범위 평균을 나타내는데 기본 이동 평균 범위 추정 방법의 경우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중심선이 항상 1.128이 됩니다. 중위수 이동 범위 MR 추정 방법의 경우에는 또 중심선이 항상 0.954가 됩니다. 관리하안입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관리하안은 항상 0에 위치합니다. 관리상은 UCL입니다. 기본 이동 평균 범위 MR 추정 방법인 경우에 데이터가 표준화로 인해서 관리상은 항상 3.68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위수 이동 범위 MR 추정 방법인 경우에 관리상은이 항상 중위수 이동 범위 MR 0.954에다가 D4
26, 729를 곱한 값인 3.12가 됩니다.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한국자동차 1공장의 실린더 가공 설비의 그레이드별 생산 비율은 1그레이드 대 2그레이드 대 3그레이드 대 4그레이드가 4, 3, 2, 1, 이와 같은 비례로 되었다. 그러나 실린더 가공 설비를 이 공장으로 이전 후에 생산된 실린더 중에서 200개를 랜덤하게 채취해서 분산 기록과 1, 2, 3, 4 그레이드 실린더가 84, 62, 42, 12개로 판명됐다. 1공장의 실린더 가공 설비를 2공장으로 이전 후에 그레이드별 생산 비율이 1공장에서 생산했던 비율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 검증하시오. 다음 카이자성 분포비 값이 총 4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장에서의 피어슨 적합도 검증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제 5.21을 참조하면 됩니다. 피어슨 적합도 검증은 가설 설정이 H0가 규모가설로서 P1 0.4, P2 0.3, P3 0.2, P4 0.1로 되고 대리가설의 제호는 공정 계량 후에 생산 비율이 달라졌다가 됩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 0.05로 됩니다. 검정 통계가 카이자성 5입니다. 1급, 2급, 3급, 4급에 대해서 측정회수 X에 제시된 값 합치면 이거 n이 200이 돼가지고 이게 n이 됩니다. 과정된 확률 PI0 제시된 값으로 이거가 되고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이거 기대도 회수 NI0 NPI0 요 n에다가 이게 n입니다. 이거 n에다가 PI0 요거 곱하면 요게 되고 또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구해집니다. 이거 다 더하면 2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PI0분의 XI-NPI0 한 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구하면 1급이면 0.2가 구해집니다. 이거 NPI0 이거 80이 들어가고 XI 84가 들어가고 NPI0 80 들어가지고 구하면 이거 구해진다 이겁니다. 이거 구한 4개를 다 더하면 이게 카이자성호가 됩니다. 기억력은 카이자성 5가 카이자성 1-알파 자이드 뉴보다 크면 H로 기억합니다. 뉴가 K-1이고 또 알파는 0.05로 해가지고 되면 K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거 카이자성 0.9 자이드 3이 돼가지고 7.81이 됩니다. 판정은 카이자성 5가 0.567이고 카이자성 0.9 자이드 3이 7.8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 있는 이 식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H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유의성 5% H로 기억할 수 없다가 되고 저 공정 계량 후에 생산 비율이 종전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안내로서 2012년도, 2021년도까지 각 연도별로 기출문제 중에서 12장의 연도별 코너에 선정되지 않는 기출문제 프리엔트는 본교재 각 장별로 목차 등의 출제 연도 표기가 되어 있고 교재 내용을 잘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교재 내용 구성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싣고 풀이 방법은 본문에서 해결되고 또 핵심 설명이 필요한 거는 또 이 장에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재가 편집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